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해온 김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응급실로 실려온 75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올리브 오일을 드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어서고 간 수치가 평소의 5배나 치솟았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올리브 오일을 드시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10명 중 9명이 올리브 오일을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올리브 오일을 먹기 시작한 후 속이 자꾸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오히려 몸이 무거워진 느낌이 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췌장염이나 담석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가짜 올리브 오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올리브 오일 중 절반 이상이 다른 기름과 섞이거나 화학 처리된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다를 겁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올리브 오일의 진짜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장수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프라이팬이 뜨겁게 달궈진 후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요리하시나요? 혹시 튀김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쓰시나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이 건강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드시는 그 요리가 사실은 독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몸에 좋다는 올리브 오일로만 요리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도 올리브 오일로, 점심 볶음밥도 올리브 오일로, 저녁 생선구이도 올리브 오일로 하셨습니다. 비싼 올리브 오일을 아끼지 않고 쓰시며 건강해지길 바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리브 오일을 쓰기 시작한 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이분은 올리브 오일을 200도가 넘는 뜨거운 팬에서 볶음 요리에 쓰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같은 올리브 오일을 여러 번 재사용하기도 하셨어요. 비싸니까 아까워서 말이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16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특히 200도 이상에서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이때 생기는 물질을 아크롤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변질된 올리브 오일이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관절염, 심장병, 뇌졸중까지 모든 병의 시작이 염증입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도 잘못 쓰면 염증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뜨겁게 가열하면 비타민이 모두 파괴됩니다. 비타민이나 비타민 K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결국 비싼 돈 주고 산 올리브 오일이 그냥 기름 덩어리가 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반복해서 가열할 때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한번 뜨겁게 데웠다가 식히고 또 데우고를 반복하면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는 주범이에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최순덕 할머니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올리브오일로 뜨거운 요리를 하는 걸 완전히 중단하게 했습니다. 대신 요리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게 했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올리브 오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단 한 달 만에 할머니의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죠. 같은 올리브 오일을 쓰셨는데 사용법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럼 올리브 오일은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대 뜨겁게 가열하지 마세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리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살짝 넣어주세요. 빵에 발라 드시거나 파스타가 완성된 후에 위에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다른 기름을 쓰세요. 포도 씨유나 해바라 기유로 볶음을 하신 다음 마지막에 불을 끄고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올리브 오일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강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쓴 지 석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에서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올리브 오일이지만 사용법만 바꿔도 이런 놀라운 차이가 납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였어요. 하지만 온도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언제 드셔야 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저녁 늦게 드시거나 밥 먹고 바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시간을 잘못 맞추면 올리브 오일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주에 사는 박금순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올리브 오일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한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달 후부터 소화가 안 되고 살이 계속 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배 주변에 살이 붙더니 혈당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녁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집니다. 특히 밤에는 간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때 기름기 많은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간이 쉬어야 할 시간에 기름을 분해해야 하니까 피로가 쌓이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밤에 먹은 기름은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겁니다.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에너지로 쓰이지만 밤에는 움직임이 적어서 그대로 살이 되어버려요. 특히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데 이게 당뇨와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화입니다. 저녁 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이때 기름을 많이 먹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침 공복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쓸 에너지를 준비합니다. 이때 좋은 기름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몸이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 줍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간 기능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먹은 올리브 오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밤새 쌓인 독소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하루 종일 몸이 가뿐합니다. 광주에 사는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6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아침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것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아침 공복에 먹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올리브 오일만 달랑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서 위를 깨워주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드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정확히 한 숟가락만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신 후에도 바로 밥을 먹지 마세요. 다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올리브 오일이 위벽을 보호해 주면서 동시에 영양소 흡수도 도와줍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채소를 드세요.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잘못 조합해서 드시면 올리브 오일의 좋은 효과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정미영 할머니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매일 튀긴 음식을 드셨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하니까 튀김에도 올리브 오일을 쓰시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치킨이나 돈가스도 드셨어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관절염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튀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좋은 성분과 트랜스 지방이 만나면 서로 상쇄되어 버립니다. 마치 독과 약을 함께 먹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나쁜 성분만 남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칼로리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튀긴 음식을 함께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집니다. 하루 권장 칼로리를 쉽게 넘어서게 되고 결국 살이 찌고 각종 성인병에 걸리게 됩니다. 가공식품과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라면이나 과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어서 올리브 오일의 좋은 효과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올리브 오일과 만나면 흡수가 10배나 좋아집니다. 라이코펜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거든요. 인천에 사는 조연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과 방울토마토 3개를 함께 드셨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2달 만에 혈관 나이가 10살이나 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혈관 탄력도 검사를 받아보니 50대 초반 수준이 나왔다고 해요. 실제 나이는 70대인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도 믿기 어렵다고 하셨대요. 마늘도 올리브 오일과 궁합이 좋습니다. 마늘을 살짝 다져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5배나 커집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다만 마늘은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조금씩 시작하세요. 견과류도 좋은 조합입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특히 호두는 뇌와 모양이 비슷해서 뇌에 좋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녹색 채소와의 조합도 훌륭합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비타민들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몇 배나 좋아져요. 하지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살이 찝니다. 또 소화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유당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데 기름까지 함께 먹으면 더 힘들어져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와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나 차를 드시려면 올리브 오일을 먹기 전이나 1시간 후에 드세요. 매운 음식과의 조합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추나 마늘, 생강 같은 매운 음식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많이 먹으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술과 함께 먹는 것도 금물입니다. 알코올과 기름이 만나면 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지방간이나 간염의 위험이 높아져요.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날에는 술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0년간 연구해서 만든 완벽한 올리브 오일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를 따라하신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모두 개선되고 염증 수치도 크게 줄었어요. 김태현 원장의 황금 올리브 오일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이렇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숟가락, 방울토마토 2개, 다진 마늘 반쪽, 호두 3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시금치 몇 장과 레몬 몇 방울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1잔을 먼저 마십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도와줍니다. 10분 후에 올리브 오일 1숟가락을 드세요. 이때 방울토마토 2개와 다진 마늘 반쪽, 그리고 호두 3개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꼭 씹어서 드세요. 씹는 동안 침이 나와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마늘은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호두는 잘게 부숴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이 조합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올리브 오일 흡수를 돕고 마늘이 염증을 줄이며 호두가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네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효과가 10배나 좋아집니다. 전주에 사는 한명희 할머니가 이 레시피를 6달간 따라하신 결과입니다.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내려갔고 콜레스테롤은 280에서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관절 통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더 놀라운 건 치매 검사에서도 정상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손자와 축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담낭 수축을 일으켜서 심한 복통이 올 수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한 후에 조금씩 시작하세요. 급성 췌장염을 앓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기름진 음식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췌장염 병력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올리브 오일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올리브 오일 섭취를 중단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당히 드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1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져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포에 사는 윤석구 할아버지는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3숟가락씩 드셨어요. 한 달 후에 오히려 체중이 4kg이나 늘었고 혈당도 올랐습니다. 좋은 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죠.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도 조심하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골라야 합니다. 가짜가 너무 많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 오일 중 절반 이상이 다른 기름과 섞이거나 화학 처리된 제품입니다. 진짜 올리브 오일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깔을 보세요. 진짜는 진한 금색이나 녹색을 띱니다. 너무 맑거나 연한 색은 의심해 보세요. 냄새도 중요해요. 진짜는 풀 냄새나 올리브 과일향이 납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거나 기름 냄새만 나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맛도 확인해 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약간 쓴맛과 매운맛이 있어요. 목 뒤로 넘어갈 때 살짝 따끔한 느낌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폴리페놀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에요. 가격도 확인하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250ml에 2만 원 이하로는 사기 어려워요.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해 보세요. 물론 비싸다고 다 진짜는 아니지만 너무 싼 건 확실히 가짜입니다. 원산지도 중요합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 만든 것이 품질이 좋아요. 특히 수확 날짜가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올리브 오일도 신선할수록 좋거든요. 병도 확인하세요.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은 어두운 유리병에 들어 있어요. 투명한 병에 들어 있으면 빛 때문에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피하는 게 좋아요. 보관도 중요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시고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되어서 맛과 영양이 떨어집니다. 냉장고에는 넣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이 굳을 수 있습니다. 개봉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드세요. 보통 6달에서 1년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두면 맛이 변하고 영양도 떨어집니다.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관찰한 결과 올바른 올리브 오일 사용법을 따른 분들의 건강 개선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균적으로 혈압이 30 정도 내려갔고 콜레스테롤은 50 이상 줄었어요. 혈당도 40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염증 수치였어요.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60%나 줄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소염제를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올리브 오일이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한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죠. 관절염 환자분들의 경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통증 감소를 경험하셨어요.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의 개선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뇌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났어요.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20% 향상을 보였고 치매 위험 지표들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관련 단백질 수치가 줄어든 건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하지만 이런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최소 석 달 이상은 꾸준히 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시는 반면 어떤 분은 6달이 걸리기도 해요. 나이,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처음 2달 동안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시더니 석 달째 되는 날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은 20년 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 외에도 함께 실천하면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걷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하루 30분씩 걸으시면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수면도 중요해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잠을 잘 자야 몸에서 회복과 재생이 일어납니다. 올리브 오일의 좋은 성분들도 잠들 때 더 활발하게 작용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식단도 함께 개선하시면 좋아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늘리세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올리브 오일과 건강한 식단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와 술은 올리브 오일의 좋은 효과를 상쇄시켜 버려요. 특히 흡연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니까 반드시 끊으시길 바라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수치로 개선되는 걸 확인하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추천해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올리브 오일 레시피를 실천하시면 서로 격려하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손주들의 졸업식, 증손자의 첫 돌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꿈이 아니에요.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는 90살이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신다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도 그중 하나고요.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 정보를 나누기 위한 것이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올리브 오일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건강관리는 여러분 본인의 책임하에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서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오래오래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